안녕하세요. 주가복입니다. 요즘 나스닥 100 지수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저도 이래저래 맨날 파란 주가창만 보고 있으니 많이 속상한데요. 그래도 초단타나 단기 스윙하시는 게 아니라 이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좋은 매수 기회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정신승리라도 해야 이 고통스러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겠죠. 참고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ISA 계좌를 활용해서 국내 상장 나스닥 100 ETF를 꾸준히 모아가는 중입니다. 오늘 영상은 이 나스닥 100 지수에 투자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어떤 것이 절세 측면에서 가장 효율적인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현행 과세 체계부터 2023년에 도입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까지 반영한 내용이니까요.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나스닥 100 지수에 투자하는 방법을 크게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위탁 계좌를 활용하여 국내 상장 나스닥 100 ETF에 투자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위탁 계좌를 활용하여 해외 상장 나스닥 100 ETF에 투자하는 방법, 마지막 세 번째는 이 ISA 계좌를 활용해서 국내 상장 ETF에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보통 국내 상장 ETF라고 하면 이 타이거 나스닥 100 ETF, 코덱스 나스닥 100 ETF 등의 상품이 있고요. 해외 상장 ETF라고 하면 이 많이들 알고 계실 QQQ라는 ETF가 있습니다. 이 현행 과세 체계상에서 이 세 가지 방법들에 대한 세금은 상당히 다릅니다. 다음 표를 보시면서 각 방법들에 대해서 간단히만 알아보겠습니다. 어차피 2023년부터 이 금융투자소득세라고 하는 신규 과세 체계가 도입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리 깊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위탁 계좌를 활용한 국내 상장 ETF의 경우 매매 차익, 즉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파는 것에 대해서와 이 분배금, 배당금이라고도 하죠. 이 모두에 15.4%의 배당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위탁 계좌를 활용해서 이 해외 상장 ETF를 운영했을 경우 매매 차익에 대해서 250만원까지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요. 250만원 초과분 이익에 대해서만 22% 과세를 합니다. 분배금은 앞서 국내 상장 ETF와 마찬가지로 15.4%의 배당 소득세를 부과하고요. 이 둘은 별도로 부과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ISA를 활용했을 때를 알아보겠습니다. ISA는 해외 상장 ETF는 운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국내 상장 ETF만 운용해야 하는데요. 이 ISA는 이 분리과세 혜택과 과세 이연 혜택이라는 강력한 기능으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일단 ISA 내에서 ETF를 사고 팔고 유지하는 동안 발생하는 매매 차익과 분배금은 ISA를 해지하기 전까지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과세 이연이라고도 하죠. 대신에 ISA를 해지할 때 매매 차익과 분배금 등을 모두 합친 순소득에 대해서 200만원 혹은 400만원까지는 공제를 해주고요. 그 초과분 이익에 대해서만 9.9% 분리과세하게 됩니다. 분리과세라는 말은 말 그대로 다른 과세 체계를 적용하지 않고 ISA 내에서 발생한 이익은 ISA만의 과세 체계를 별도로 적용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만약에 똑같이 1000만원의 이익이 발생했을 때 각 방법별로 실질이익은 얼마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이유가 아닌 현행 과세 체계 기준임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요. 위탁계좌 플러스 국내상장 ETF 조합 실질이익은 846만원, 위탁계좌 플러스 해외 상장 ETF 조합 실질이익은 835만원, ISA 플러스 국내 상장 ETF 조합 실질이익은 920만 8천원입니다. 사실 위탁계좌 플러스 국내 상장 ETF 조합 같은 경우에는 순이익이 2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라는 이름만 들어도 무시무시한 과세 체계가 적용되는데요. 원래는 이것도 설명드리려 했지만 사실 변경 과세 체계가 도입이 되면 나스닥 100 지수 투자와 관련해서는 무의미해지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결론만 놓고 보면 현행 과세 체계 기준 ISA가 절세 측면에서 가장 우수하고 그에 따라 실질이익 역시 가장 크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2023년에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이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만 영상 하나 뚝딱 만들 수 있을 만큼 여러가지 변경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본 영상에선 나스닥 100 지수에 투자하는 것과 관련된 부분만 빠르게 훑고 지나가겠습니다. 먼저 표를 보실까요? 변경된 과세 체계에 대해서 각 방법들에 대해 어떤 식으로 과세가 되는지 정리해 놓은 표입니다. 국내 상장 나스닥 100 ETF와 해외 상장 나스닥 100 ETF는 모두 변경 과세 체계 내에서 기타 금융 상품으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이 기타 금융 상품들은 매매 차익이 발생하면 250만원까지는 공제, 그 초과분 이익에 대해서 3억원 이하까지는 22% 과세, 3억원 초과분은 27.5% 과세를 합니다. 즉 이제 위탁계좌에서 국내 상장 ETF에 투자하든 해외 상장 나스닥 100 ETF에 투자하든 똑같이 매매 차익에 대해서 순이익의 250만원까지는 공제해주되 그 초과분에 대해 22% 혹은 27.5%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죠. 분배금에 대해서는 기존 15.4% 배당소득세가 동일하게 부과됨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매매 차익에 부과되는 세금의 이름이 바로 금융투자소득세이고요. 이 세금은 분류과세 형태로서 매매 차익이 아무리 크더라도 앞서 언급했던 금융종합소득과세 대상이 될 일은 없습니다. 이 점은 현행과세 체계 대비 좋아진 점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분배금은 여전히 해당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위탁 계좌에서는 저렇게 바뀐다는 거 이제 알겠고, 이 ISA는 어떨까요? ISA는 여전히 무시무시합니다. 앞서 언급했던 분리과세 혜택과 과세 이연 혜택을 그대로 가져갑니다. ISA 계좌 안과 밖은 그냥 다른 차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ISA 계좌 밖에서 아무리 과세 체계가 바뀌고 뭐가 추가되고 난리가 나도 ISA 계좌 안에서는 ISA만의 규칙을 적용받습니다. 매매 차익 및 분배금의 합계가 아무리 크더라도 200만원 혹은 400만원까지는 공제해주고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해지 시 9.9% 분리과세하는 것이죠. 위탁 계좌에서 봤던 세율보다는 훨씬 적습니다. 이 ISA 너무 사기적인데 싶을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 소리 들을 만한 금융상품이고요. 다만 ISA는 연간 납입한도 2천만원 그리고 총 납입한도 1억 원이라는 한계점이 정해져 있고 의무 가입 기간도 최소 3년이기 때문에 자금의 유동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새로운 과세 체계의 도입이 연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혹은 실제로 도입이 되면서 본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내용에서 디테일한 부분이 바뀔 수도 있고요. 하지만 지금 미리 기초를 쌓아 놓으시면 약간의 변경사항은 금방금방 적응하실 겁니다. 2023년에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이 된 이후 현실적인 조건에서 투자했을 때 실질적으로 얻는 수익은 각 방법별 얼마가 될지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모든 돈을 다 나스닥 100에 넣지는 않으실 테니까 대략 한 달에 50만원 정도 나스닥 100 지수에 투자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년에 600, 10년이면 6천 정도 붙는 셈인데요. 나스닥 100 지수의 연평균 수익률은 10% 정도로 잡겠습니다. 이 10%의 근거가 무엇이냐 물으신다면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기간별 나스닥 100 지수의 연평균 수익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닷컴버블 최고점에서 나스닥 100 지수에 투자한 것이 아닌 이상 어지간해선 10%를 상회하는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외에 기타 조건들은 화면상에 보이는 표를 참조하시면 되는데 이 증권사 거래 수수료는 국내 상장 나스닥 100 ETF의 경우 매수 매도 시 0.014%, 미래에셋증권 MTS 기준입니다. 이 해외 상장 나스닥 100 ETF는 매수 매도 시 0.25%, 마찬가지로 미래에셋증권 MTS 기준입니다. 그리고 환전 수수료는 해외 상장 나스닥 100 ETF 매수 매도 시에만 환율 우대 95% 기준 0.09%씩 든다고 가정하고요. 국내 상장 나스닥 100 ETF의 운용 수수료는 0.19%, 해외 상장 나스닥 100 ETF의 운용 수수료는 0.2%로 잡겠습니다. 사실 국내 상장 나스닥 100 ETF의 운용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0.07% 정도로 알고 계시겠지만 기타 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수치이기 때문에 기타 비용이 포함된 총 보수 비용은 2022년 6월 타이거 나스닥 100 ETF 기준 0.19%임을 확인했습니다. 참고로 대표적인 해외 상장 나스닥 100 ETF인 QQQ에도 혹시 고려 못한 운용 수수료가 있을까 찾아봤는데 일단 저는 못 찾았고요. 혹시 알고 계신 분 근거 자료와 함께 댓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긴 합니다. 매매 차익과 분배금에 대한 과세 체계는 이미 앞서 설명드렸으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금 측면에서 원래는 매매 차익에 대한 금융투자소득세하고 이 분배금에 대한 배당소득세 말고 유관기관 재비용과 증권거래세도 고려해야 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수치가 정말 미미합니다. 따라서 본 시뮬레이션에선 고려하지 않겠습니다. 결과 한번 같이 보실까요? 역시 예상했던 대로 ISA가 압도적입니다. 반면에 위탁계좌에서 두 상품을 거래했을 때는 이제 과세 체계가 동일해졌기 때문에 이 운용 보수나 증권사 거래 수수료 정도의 미미한 차이만 보여주고 있네요. 단순 수치로만 비교했을 때 ISA가 상당히 큰 액수 격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결론 거의 나왔습니다. 그냥 ISA 계좌로 나스닥 100 지수에 투자하세요. 다만 ISA 계좌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금 유동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점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에서 나온 금액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을 운용하고자 한다? 그러면 ISA의 납입 한도 또한 고려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네, 오늘은 2023년 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따른 나스닥 100 지수에 투자하는 방법들 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정말 맛보기로만 알아보았던 금융투자소득세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등에 대해서는 추후에 별도의 영상으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아요하고 구독 부탁드립니다. 모두들 성투하세요.